안녕하세요. HP 아루바의 안성래 매니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센트럴 라이센스의 이해라는 주제로 HP 아루바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센트럴 라이센스에 어떤 종류가 있고 각 라이센스는 어떠한 기능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세일즈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 만큼, 교육 영상인 만큼 기능에 대한 소개보다는 저희 라이센스가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정도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트럴 라이센스의 종류입니다. 게이트웨이, AP, 스위치, 그리고 버추얼 게이트웨이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이제 문의 주시는 게 AP나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라이센스의 종류가 되게 간단합니다. 파운데이션이냐 아니면 어드밴스드냐 이렇게 간단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게이트웨이에 대한 라이센스는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SD 브랜치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플러스 베이스, 그리고 시큐리티, 어드밴스드, 그리고 SD 브랜치라는 명칭이 붙어있지 않는 WLAN 어드밴스드. 이렇게 게이트웨이 쪽에 대한 라이센스의 종류가 많다 보니 이제 세일즈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제안을 드릴 때 어떤 라이센스가 적합한 라이센스인지에 대해서 가끔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제안 드리는 데 있어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뒷장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 라이센스는 일단 구속형 라이센스로 1357 10년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먼저 제가 이 게이트웨이 라이센스를 소개드리기에 앞서 SD 브랜치가 뭔지를 조금 짚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게이트웨이 라이센스에서 보였던 것처럼 각 라이센스의 앞에는 SD 브랜치라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없는 라이센스도 있지만 이 부분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SD 브랜치란 무엇인가? SD 브랜치는 SD-LAN 기능,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요즘 막 고객사에서 많이들 찾으시는 IP 모빌리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기 위한 SD-LAN 환경, 이런 부분들을 아루바에서는 이제 UBT라든지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SD-WAN, 이런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서 WAN 구간에 대한 연동과 중앙에서의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는 이런 SD-LAN과 SD-WAN이 합쳐진 부분을 이제 SD 브랜치라고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HP 아루바에서 제공하는 게이트웨이 장비는 SD-LAN과 SD-WAN 기능을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SD 브랜치 장비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SD 브랜치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파운데이션과 어드밴스드로 조금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SD 브랜치 파운데이션에는 기존 이제 레거시, 즉 AOS 8에 되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방화벽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모빌리티 컨덕터를 통한 클러스터링, 그에 대한 업그레이드, 라이브 업그레이드, 다이나믹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AP에 대한 터널 트래픽 지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운데이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SD 브랜치는 SD-WAN에 대한 기능도 같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SD 브랜치 파운데이션인 만큼 SD-WAN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 그리고 VPNC 매니지먼트 등 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브랜치와 파운데이션의 차이는 일단 기본적인 기능은 어드밴스드에서는 기본적인 모든 파운데이션의 기능은 제공을 하되 스트리밍 실시간성 API, 스트리밍 API나 아니면 보다 나은, 보다 진보된 AI 어시스트, 그리고 넷컨덕터, 그리고 사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을 현재 어드밴스드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SD 브랜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라이센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WLAN 어드밴스드 라이센스이고요. 이 WLAN 어드밴스드 라이센스의 경우는 SD 브랜치에서 WAN 기능은 빠진 순수하게 무선 랜 서비스를 위한 라이센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SD 브랜치 쪽의 WAN 기능 부분은 제공을 하고 있지 않고 기본적인 이제 무선 랜 트래픽 처리라든지 방화벽 기능에 대한 부분만 제공을 하고 있는 라이센스가 WLAN 어드밴스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각각의 시큐리티는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제공하는 기능 외 추가로 이런 IDS나 IPS, 그리고 시큐리티 대시보드, 그리고 네트워크 인프라 내에 뭔가 위협 탐지 등을 위한 안티말웨어 등을 제공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파운데이션과 파운데이션 베이스의 차이입니다. 사실 파운데이션과 파운데이션 베이스는 기능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파운데이션 베이스에서는 제약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는 VPN-C 매니지먼트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 SD 브랜치의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서 이제 VPN-C 역할로 다른 지점에 있는 게이트웨이의 터널링을 받아줄 수는 없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고요. 즉 SD 브랜치 파운데이션 베이스는 소규모를 위한 라이센스, 소규모 지점을 위한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이런 VPN-C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75 클라이언트에 대한 리밋이 있는 라이센스입니다. 하지만 이 둘에 대한 제약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능은 파운데이션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게이트웨이 라이센스에 대한 서머리입니다. SD 브랜치 파운데이션과 베이스의 차이는 VPN-C 매니지먼트 역할을 할 수 있냐와 VPN-C 매니지먼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RAP, 현재 AOS 10에서는 마이크로 브랜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RAP라든지 다른 쪽 지점에 있는 컨트롤러와의 터널링 구성을 제공하고 있진 않다. 하지만 그 외에 SD-WAN이나 WLAN 게이트웨이 기능 등은 제공을 하고 있는 라이센스이다. 그리고 어드밴스드는 이러한 파운데이션의 모든 기능은 다 포함하되 AI 어시스트나 실시간 API 그리고 SaaS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WLAN 어드밴스드는 SD 브랜치의 WAN 기능은 빠진 순수한 WLAN 게이트웨이 역할과 넷컨덕터, AI 어시스트 그리고 실시간 AP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센스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버추얼 게이트웨이입니다. 이 버추얼 게이트웨이는 VPN-C 온리로만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SD-WAN에 대한 기능이나 RAP, 마이크로 브랜치에 대한 연결, 그리고 사용자 VPN을 위한 비아에 대한 연결성은 제공을 하지만 브랜치 내에 이 버추얼 게이트웨이 컨트롤러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 버추얼 게이트웨이는 AP의 트래픽 처리를 위한 중앙에서의 터널링을 연결을 해줄 수 없다. 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즉 AOS 8 기준에서의 무선랜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AP의 터널링 연결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무선 서비스가 아닌 SD-WAN이나 마이크로 브랜치, BR을 위한 용도가 버추얼 게이트웨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 게이트웨이는 VM의 ESXi로 온프렘에서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 외에는 AWS나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현재 설치하여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게이트웨이의 라이센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AOS 10으로 넘어가면서 정말 게이트웨이가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게이트웨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AOS 10 기준으로는 현재 브릿지 모드와 터널 모드 그리고 무선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믹스드 모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 사실 브릿지 모드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인프라 내에 게이트웨이가 없어도 무선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게이트웨이는 왜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첫 번째로는 VLAN에 대한 관리입니다. 브릿지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모든 유저 VLAN 정보가 네트워크 인프라 AP와 연결된 엣지 쪽 스위치부터 코어까지 모두 VLAN 정보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터널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AP와 게이트웨이 간의 터널링 구성을 통해서 트래픽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 중간의 스위치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VLAN이 선언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이렇게 뭔가 층 건물 간의 VLAN 확장이 어렵거나 관리자분이 이제 VLAN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게이트웨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특정 존에서 트래픽을 처리하는 경우, 즉 HP 아루바에서 제공하고 있는 멀티존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위치를 마치 AP처럼 동작하게끔 하여 요즘 많이들 찾으시는 모빌리티, IP에 대한 유선회사의 모빌리티를 제공하기 위한 부분, 그래서 UBT를 사용하는 고객사의 환경에서는 게이트웨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게이트웨이가 없는 환경에서는 사실 500개의 AP를 하나의 도메인으로 구성을 해서
로밍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부분들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00 AP가 넘어가거나 클라이언트가 5000 클라이언트가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게이트웨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별 지원되는 게이트웨이에 대한 모델입니다. 한 가지 좀 염려하셔야 할 부분은 이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9000 시리즈에서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큐리티를 사용해야 되는 고객사다 하는 경우에 만약 7000 시리즈를 쓰고 있었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9000 시리즈로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AP 라이센스입니다. AP 라이센스의 경우에는 이제 게이트웨이와 달리 파운데이션과 어드밴스드 두 가지 형태로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AP 파운데이션에서는 기본적인 무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러한 브릿지 모드나 터널 모드, 믹스드 모드는 다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클라우드 어스라든지 아니면은 RF에 대한 최적화를 위한 ARM이나 클라이언트 매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요즘 많이들 관심 있게 보시는 그린 AP 이러한 부분들을 현재 다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어드밴스드에서는 이제 실시간 API나 멀티존 서비스 그리고 API 라이브 업그레이드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AOS 8을 사용하셨던 고객사 분들의 경우처럼 기존에는 이제 컨트롤러의 각 AP의 수량별로 라이센스가 이제 구매를 하셨어야 되는데 센트럴에서도 동일합니다. AP의 수량만큼의 이 파운데이션 또는 어드밴스드 라이센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 AOS 10을 지원하고 있는 AP의 매트릭스입니다. 300 시리즈 이상부터는 현재 AOS 10을 지원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와이파이 7을 제공하기 위한 700 시리즈의 AP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7을 지원하기 위한 700 시리즈의 경우에서는 AOS 8에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위치 라이센스입니다. 스위치 라이센스도 파운데이션과 어드밴스드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스위치 파운데이션에서 스위치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모니터링, 포트 시큐리티, 그리고 UBT나 VSX나 VSF와 같은 이중화 구성 등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실시간 API라든지 요즘 많이들 찾으시는 VXL이나 EVPN을 통한 오버레이 환경 구성 이런 부분들을 위한 넷컨덕터 부분은 어드밴스드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위치별 라이센스는 이제 클래스로 매핑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클래스 1, 2, 3로 각각 제공되는 제품이 다릅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클래스 1에서는 CX6200 12포트를 제공하는데 클래스 2에서는 그 12포트를 제외한 모든 CX6200의 24포트와 48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12포트를 사용하시는 고객사다라고 하면 클래스 2가 아닌 클래스 1으로 라이센스를 제한해야 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AOS 10의 라이센스를 AOS 8과 비교하여서 AOS 10에서는 어떻게 라이센스가 제한이 되어야 하는지 간단하게 좀 비교한 내용입니다. 기존 AOS 8을 사용하셨던 고객사가 멀티존을 쓰고 있고 모빌리티 컨덕터를 통해 무선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모빌리티 컨덕터는 버추얼로 제공했다 가정하에 버추얼 라이센스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각 AP의 수량별로 라이센스가 AP, PF, RFP 각각 3개씩 들어갔을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존의 경우에는 이 데이터존에서의 어떠한 정책 부분들을 적용하기 위해 PF 라이센스가 1개 들어갔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AOS 10으로 변경이 되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빌리티 컨덕터라는 제품은 더 이상 AOS 10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모빌리티 컨덕터라는 기능이 센트럴에서 제공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AOS 10에서는 모빌리티 컨덕터라는 제품은 더 이상 사용이 되지 않고 그에 대한 라이센스도 더 이상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멀티존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의 이제 프라이머리 존, 저희가 일반적으로 원래에 구성되어 있던 존과 그리고 그 외에 멀티존 기능을 위한 데이터 존 두 가지에서 프라이머리 존에서는 이제 게이트웨이 라이센스 WLAN 어드밴스드나 SD 브랜치 파운데이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SD 브랜치 어드밴스드가 될 수도 있고요. SD 브랜치 파운데이션의 베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그러한 라이센스별 기능을 참고하여 어떤 라이센스가 고객사에 최적일지는 그런 고객사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존에는 마찬가지로 WLAN 어드밴스드나 SD 브랜치 파운데이션 아니면 또 뭐 베이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AP의 라이센스가 필요를 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 이 고객사는 멀티존을 사용하는 고객사이기 때문에 AP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어드밴스드 라이센스 3개가 이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센트럴에 대한 데모 라이센스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센트럴 데모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그린레이크 계정을 생성하여서 센트럴 라이센스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회사의 계정이 아니어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개인 이메일 계정을 통해서 센트럴의 그린레이크 계정을 발급을 받게 되면은 그린레이크 계정을 생성한 이후에는 이 워크스페이스라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의 회사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워크스페이스 네임에 자신이 속한 회사의 이름을 생성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생성을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90일의 라이센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치부터 게이트웨이 그리고 AP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라이센스를 90일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누구나 생성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들은 HP 아루바에서 제공하고 있는 센트럴 오더링 가이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내용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URL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HP 아루바 코리아의 유튜브에서 현재 이러한 센트럴에 대한 워크샵 부분에서 센트럴의 장비를 등록하는 방법부터 컨피그레이션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영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